지난번에 보셨던 썩은 문지방 썩은 건가요? 라는 영상 보셨었나요? 오늘 그 문지방 뜯는 방법, 해결 방법, 그리고 완성된 모습까지 풀 영상으로 준비해봤어요. 일단 처음에 이사 오기 전에 집 계약했을 때 문지방에 박스 테이프가 테이핑 된 것을 확인하고 계약을 했지만 문지방 안에까지 어떻게 되었는지 손상되었는지까지는 확인을 하지 않은 점이 있었어요. 만약에 집주인한테 수리보수나 하자에 대해서 이제 요청을 하실 거라면 미리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일 것 같아요. 일단 안에 까만 게 보여서 이게 썩은 건지 아니면 안에 곰팡이가 생긴 건지 어떤 부분인지 잘 몰랐었는데 제가 뜯어봤을 때는 썩었다고 하기에는 악취가 나지는 않고 이제 물티슈로 닦아내 봤을 때 검은 흔적이 나오는 것으로 봐서는 곰팡이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벽에 생기는 곰팡이랑은 다르게 포자식으로 퍼져 있지 않아서 곰팡이인지 아닌지 정확한 분간은 어려웠지만 닦이는 걸로 봐서는 썩었다고 보기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테이프는 이제 생각보다는 겉에 부분 같은 경우 잘 떨어졌고요. 떨어지면서 같이 원래 기존에 있던 시트지도 같이 철거가 되었기 때문에 시트지도 어차피 교체를 할 부분이라서 과감하게 그냥 칼로 커팅해서 떼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문지방 테이프 철거 작업에서는 다이소 스티커 제거제가 필요했었고요. 이거 철거하는 데는 제가 문지방이 테이핑 된 곳이 이쪽하고 한쪽 더 있었는데 한쪽은 썩지는 않았고 곰팡이인지 썩은 건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어쨌든 손상이 없었지만 이쪽은 손상이 있는 쪽이었고요. 두 군데의 철거 차이는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더 차이가 났어요. 총 8시간 정도 소요됐다고 하면 한쪽은 3시간 30분, 한쪽은 4시간 30분 정도 소요되어서 철거를 진행했습니다. 저는 칼을 같은 경우는 일반 커터 칼을 사용하지는 않았고요. 30도 일제 칼을 사용해서 철거했습니다. 30도 칼과 일반 커터 칼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30도 커터 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날카로워요. 그래서 잘못하면 손을 크게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장갑을 꼭 착용하시기를 권장드리고요. 30도 칼이 일반적으로 익숙하시진 않으실 텐데 확실히 칼이 드는 느낌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닦아냈을 때 보였다는 부분도 보여드렸고요. 이 부분을 제가 닦아내보다 보니까 나무 안에까지 스며든 거는 이제 닦아내는데 아무리 닦아도 안쪽에 스며든 것까지 나오지 않아서 이게 곰팡이가 맞다면 저는 도려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고요. 맨 처음에는 살살 긁어봤는데 겉면만 새까맣게 된 부분이 있어서 겉에만 살짝 걷어내는 식으로 하기로 해서 얇게 이제 점이듯이 해가지고 나무를 깎아내서 걷어냈어요. 이제 지금 제 머리카락이 좀 나오는데 이때 제가 한 7월 중순 아주 더울 때고 에어컨을 틀지 않은 상태에서 에어컨은 방에밖에 없어가지고 여기서는 작업을 할 때 선풍기 켜고 작업해서 머리카락이 조금 나오네요. 그리고 30도 칼 사용하실 때 사실 이렇게 칼을 길게 빼서 사용하시면 조금 위험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 칼이 부러지면서 얼굴에 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길게 빼서 사용은 했는데 칼이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길게 빼지 말고 짧게 빼서 사용하시기를 권장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그냥 하겠다 하면 저처럼 마스크나 보호 안경, 보호 구두를 다 착용한 상태에서 칼을 길게 빼실 때는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를 안전 때문에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요 30도 칼을 학생 때부터 진짜 오랫동안 썼던 칼인데요. 진짜 칼날이 잘 들고 이런 나무나 또 더 두꺼운 제가 나중에 몰딩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수리를 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손색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커터칼이에요. 도르코 제품이고요. 커터칼은 제가 10년 전에 이제 공구로 구매를 했던 학교에서 공구로 구매를 했던 제품이라서 제 정확한 칼날 제품은 모르지만 칼은 도르코 제품입니다. 칼로 이제 나무를 긁어내실 때 만약에 더 깊숙이까지 큰 면적이 이제 좀 많이 문제가 있다 하는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문지방 같은 경우는 저도 좀 찾아봤는데 문지방 밑에 옛날 집 같은 경우는 보통 단열이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해요. 보일러 같은 게. 그래서 이제 제가 많이 살펴보니까 직접 문지방을 제거하려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문지방 밑에 같은 경우는 단열 구조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집 자체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어서 문지방 전체 제거 같은 경우는 직접 하지는 말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생각보다 테이프 뜯어내고 보니까 거먹게 물든 부분이 생각보다 면적이 많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한 번씩 뜯어내 봤고, 제가 칼로 그렇게 얇게 점여서 딱 걷어낼 수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진행을 한 거고, 깊이가 깊은 경우는 조금 다른 방법을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이거를 제거를 깨끗이 한 다음에 요 시트지와 시트지 사이에 또 실리콘 작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실리콘 작업을 한 부분도 같이 걷어내 주시고, 한 번 더 제가 마무리로 더 이제 실리콘 같은 걸 제거 작업을 했어요. 실리콘 같은 경우 금색으로 되어 있었는데 제가 이 부분은 나중에 화이트로 실리콘으로 작업 처리해서 덮을 예정입니다. 여기 제가 이 까만 부분들 다 걷어낸 후에 그 위에 이제 제가 작업을 한 부분은 이게 곰팡이라고 생각을 한 이유가, 문틀 옆에 같은 경우 약간 물기와 습기 때문에 약간 문틀이 틀어진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문지방에도 약간 습기가 찬다고 생각을 했고, 제가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규조토 페인트를 사용을 해서 한 번 더 처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곰팡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곰팡이 방지 코팅제랑 바니쉬까지 처리를 해서 코팅을 한 후 시트지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다 걷어낸 후에 이제 좀 깨끗해진 문지방 한번 보여드리는 거고요. 요 다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규조토, 바니쉬, 곰팡이 방지 코팅제, 그리고 청소까지 한 후 규조토 페인트가 오른쪽 일부에 발려져 있는 모습 봐주실 수 있고요. 그 다음 바로 시트지 작업을 진행을 했어요. 제가 이 부분은 쇼츠에서도 공개를 했었는데, 일단 제가 하얀색 시트지를 고른 이유는, 일단 시트지 하얀색 하고 제가 어차피 몰딩이랑 전부 다 체리 몰딩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서 한 가지 색깔로 통일해서 페인트 칠을 할 거기 때문에 그냥 기본 색깔 시트지가 제일 편할 것 같아서 화이트로 선택을 했고, 시트지는 테무에서 굉장히 저렴하게 구매를 했습니다. 요거 작업하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 전처리, 청소, 제거, 이 작업들이 가장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것 같아요. 마무리 작업들은 오히려 별로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시트지 작업하실 때 사이즈 같은 경우 정확하게 재단을 해주셔야 엇나가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재단 같은 경우는 좀 꼼꼼히 하고 꼼꼼히 맞춰주시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사이즈가 안 맞거나 하면 올 수도 있고 좀 이제 주름이 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오래 유지하기가 힘들 수 있거든요. 시트지 작업을 하는 게 어렵지 않았던 이유는 시트지 뒤에 눈금자가 있어서 사이즈 재는데 좀 더 수월했던 점이 있었는데요. 일단 제가 사실 이 시트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테이핑을 하기 위해 나온 시트지는 아니었고, 이제 저희 밑에 걸레바지 있잖아요. 걸레바지 용도로 나온 건데, 제가 걸레바지로 쓰기에는 조금 빈약한 부분이 있다고 느껴져서 시트지로 사용을 하기로 했고, 걸레바지는 제가 직접 구매를 해서 시공을 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나중에 추후에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시트지 작업을 하고 있는 부분은 제가 아까 좀 문지방이 썩었는지 아무튼 곰팡이인지 그 부분이 아니고, 그 반대쪽에 멀쩡했던 부분 시트지 작업하는 부분만 촬영을 해서 시트지 작업 촬영 부분은 이쪽으로 촬영을 했고요. 이제 붙일 때 저도 처음에 이게 제가 문지방을 수리하는 것 자체가 처음이기 때문에 시트지를 떴다 붙였다 떴다 붙였다 하는 과정들이 조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붙이고 다시 떼고 하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이제 시트지 작업을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조금은 더 익숙해진 것 같아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페인팅과 시트지 작업 둘 중에 어떤 게 더 쉽냐라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솔직히 페인팅 작업이 훨씬 저한테 수월했고 시트지 작업이 좀 더 고난이도라고 느껴졌어요. 제가 문 같은 경우도 대문 같은 경우도 원래는 시트지 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말려 들어가는 바람에 시트지를 포기하고 페인트 칠을 해서 진행을 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시트지로 하시는 게 좀 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어서 넓은 면적보다는 좁은 면적부터 시도를 해보면서 시트지에 익숙해지시는 게 좀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시트지 작업하는 데는 특별한 준비물은 없었던 것 같고, 원하시는 색상과 사이즈의 시트지를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가위랑 칼, 스티커 제거제 이렇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어필미 홈처럼 만약에 문지방이 썩은 것 같다, 곰팡이가 있는 것 같다
하면은 이제 좀 전처리할 거 곰팡이 방지제라던가 곰팡이 제거제라던가 락스를 사용해서 좀 닦아낸다던가 하는 과정들이 필요해요. 저도 곰팡이 방지제나 이런 부분들 다 사용을 했고요. 그 제품들 같은 경우는 제가 개별 리뷰에서 계속 소개를 드리고 있어서 그 제품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지방이 완성되었을 때 사진입니다. 구옥빌라 수리하는 어필미홈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